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요, 군과 그리고 로봇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현대차의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마켓 A컷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슈가 하나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바로 현대차 로봇이 군에 활용될 가능성이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왜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육군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전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경계나 수색, 정찰, 보급 분야와 같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로봇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고요. 비전투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부각받고 있는데 이렇게 비전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군이라는 새로운 이러한 시장에 대한 개척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군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군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65만 명이었던 군 병력은 2030년에는 그 절반보다 더 감소한 29만 명, 그리고 40년에는 1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 사람들이 경계를 짓고 있어야 될 그 경계 부근에 모든 사람들의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빈 공간을 로봇들이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는 여러 가지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는 로봇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모베드입니다. 이게 바퀴가 4개 달려 있는데 4개의 바퀴를 각자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계단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가파른 평지나 가파른 이러한 지평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뭔가를 얹어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급이라던가 수송 쪽에 모베드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엑스벨 숄더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직접 입고서 사람의 움직임을 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병사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고 힘을 사용할 때 보다 더 내가 사용하는 근육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로봇이기도 하죠. 이것도 지금 많이 좀 거론되고 있는 로봇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스팟인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베드와의 차이점은 바퀴가 아니라 다리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사족 보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흙이 있는 길이라던가 계단 그리고 산악지대까지도 굉장히 안전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균형 잡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팟이라는 로봇은 경계라던가 수색, 순찰과 같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입 가능이 있는 이런 로봇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번 군 관련된 이슈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선 로봇의 수익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가장 주목을 하고 있겠죠. 로봇의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군에 투입이 돼서 데이터를 모으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정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 그리고 이렇게 수익화가 돼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레퍼런스 를 쌓이게 됐을 때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AI 모델 훈련에서는 데이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값어치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서칭을 해서 볼 수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등을 말하고요. 지금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로봇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에 적용하기에 그렇게 데이터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보완한 게 합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러한 환경 속에 로봇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적용됐을 때 이게 100%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비싸지만 질 좋은 데이터가 실제 세계에서 액션에 대한 데이터를 쌓은 거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로봇들이 움직여서 진흙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무거운 건 들을 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쌓게 되는데 실제로 로봇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번에 군에 투입되게 된다면 이러한 군과 관련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데이터의 가치는요, 굉장히 귀중하고 비싸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웹데이터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게 됐을 때 0.001달러에 불과하다면 실제 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무려 126달러로 값어치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오늘 목표 주가를 14%가량 상향 조정한 8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제목은 여전히 로봇의 대장조라면서 현대차를 극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에 알맥을 가동할 예정인데 이 알맥이란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제로 훈련을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맥이 3분기부터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내년에는 도요타의 시총을 넘어서 현대차, 기아차 그 그룹 자체가 훨씬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을 투입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로 또다시 알맥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또 실제 공간으로 투입하는 걸 반복하면서 데이터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에 기반을 해서 적용을 하고 이걸 또 모델링을 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형성하는 순선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현대차 그룹은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80만 원 선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로봇의 행동 데이터를 생산하는 디지털 팩토리로 진화가 된다면 당연히 뭐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현대차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알맥의 그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맥 덕분에 도요타를 제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요? 보시면 최소 가치가 290억 달러고요. 27년에 3,400만 달러 그리고 30년이 되면 무려 27억 달러까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0년의 영업이익률은요, 제조업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점프를 하게 되는데 50%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영업이익도 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사실 2020년으로 거슬러 갔을 때 도요타보다 실적이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테슬라에 대한 그러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좋아졌고 도요타를 제치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죠.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그룹 역시나 이러한 로봇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우버는 물론이고 도요타까지 내년에는 제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이야기였고요. 그게 결국에는 로봇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한 기술력이 현대차가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시장에 현대차가 대장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우리의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현대그룹주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삼성과 SK하이닉스만큼 현대차의 주가 역시나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기업들의 목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죠. 네, 이렇게